이 폐기물 시멘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제거된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 특히 노약자 어린이, 피부에 노출된 장기간 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상의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 결과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어떤 부분이냐. 아파트라는 부분이 어떤 각종 물질이,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새로운 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서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시멘트가 아닐까. 시멘트라는 부분을 의심을 가진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내용물이 뭔가. 근데 그런 과정에서 폐기물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용하는 폐기물의 종류라든가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로 만들어진 시멘트로 인해서 어떤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이었죠. 시멘트에 포함되어 있는 육가크론이라는 중금속이 아토피 필기염을 일으킨다는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용역 보고서가 한국 양해공업협회, 즉 시멘트 회사들이 모여있는 협회에서 나온 용역 보고서입니다. 시멘트 회사들도 이런 어떤 중금속 성분의 유해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비단 육가크론뿐만이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수은이라든가 납, 구리, 비소, 하드 등 다양한 중금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중금속들이 앞서 말씀드린 암을 포함해서 신경계질환, 폐질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폐기물을 태워서 시멘트를 만드는 상황에서 대기 활동도 상당히 위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업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입니다. 질소산화물은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발병원이고요. 먼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현재 일부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피부염을 일으키는 주요한 발병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저감 노력도 현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않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멘트의 전환 매철에 확인을 하고 시멘트 흰색 쪽으로도 연락을 해봤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자기네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폐기물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규정 내에서 어떤 유해 물질을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의 쌍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고, 또 규정 내에서 배출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유해 물질이 배출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냐. 근데 유해 물질이 어떤 장기간 이 시멘트를 사용해서 만드는 집에서 보통 1년, 2년, 3년, 5년을 거주를 하는데, 그런 기간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느냐. 근데 제조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사실은 없고, 단지 성분에 관련해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였고, 쌍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떠한 유해물 배출이라든가 폐기물 사용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성분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더욱더 거리에 나서서 시민들에게 알리게. 쓰레기 시멘트의 인체 유해에 발견되는 내용들, 이 정보들이 명확히 공개돼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멘트계에서 인체 유해 성분 표시를 명확하게 해주고, 이 인체 유해 성분이 있는 시멘트를 주거용과 산업용으로만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멘트업계에서 스스로 이런 부분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국회나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또 하나가 지금 대기 오염 물질, 독일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 소성류에서 폐기물을 태울 때 기준 배출 기준이 질소산화물 경우 77ppm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70ppm이고, 이걸 이제 2015년 이후 설치된 소성류는 80ppm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소성류는 대부분이 2007년 이전에 만들어진 소성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성류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 시멘트 업체에서는 이 새로운 수성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성로를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 기준이 너무 간대한 배출 기준에서 적용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배출 기준도 수성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성로를 유지보수한 기준으로 좀 강화를 해서 배출 기준을 좀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맞춰주는 좀 강화하는 그런 법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시멘트업에 그 폐기물 처리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톤만 처리를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시멘트 업계는 이런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빨리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을 해서 시멘트 업계도 소각류에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대상과 범위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